안녕하세요. 스트와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오, 네, 이 물리학2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2는 크게 연력학과 정전기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전기학에서 이제 정전기학의 전기 이론의 기본에다가 이제 회로 이론을 다루게 되겠죠.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이제 전기장까지 해서 가우스 법칙까지 해가지고 절반을 다루게 되고, 중간고사 이후에 전기 포텐셜부터 해가지고 회로 이론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먼저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연력학을 다룰 때 우리가 온도와 열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 그 이후에 이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와 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먼저 이 온도와 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제 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열 내용 부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력학이라는 건 결국 이 열에 대한 이제 역학이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뉴턴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얼음에서 물이 되고 열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이런 과정을 뉴턴 법칙으로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힘과 물질의 운동 변화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건 연력학이 뭘 다루느냐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입자를 다뤄요. 1몰 정도만 해도 몇 그램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만큼 많은 숫자의 개를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하나하나의 운동과 힘을 우리가 고려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체역학과 비슷한 맥락으로 열과 온도, 압력 같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변수,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값으로 연력학을 기술하게 된다 라는 얘기고, 걔네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과 평균 같은 통계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기본적인 기체분자 운동론 수준에서 다루게 되고, 진정한 이 확률, 평균 등의 통계 법칙을 다루는 엔트로피에 기반한 이 내용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정말 다행입니다. 열통계학이라는 것이 인류가 생각해낸 이 굉장히 복잡한 체계 중에 최상위를 다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배워보실 기회가 있으면 빼먹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 기반해 0법칙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법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력학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연력학 제0법칙이란 모든 물체가 이 온도라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경우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열평형이라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 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두 물체는 온도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T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이 열평형에 이르렀고, 똑같이 또 T를 옮겼더니 T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 역시 서로 열평형을 이룬다는 얘기고, 혹은 온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와 T가 온도가 같고 T와 B가 온도가 같으면 A와 B도 온도가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와 열평형을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연력학 제0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 낮은 물체가 이렇게 열적 접촉을 하게 되면 높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고, 낮은 온도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온도가 같아지면 열 에너지 이동이 없이 열평형 상태를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온도라는 개념과 열평형, 열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연력학 0법칙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얘 왜 이래? 얘 갑자기 뭐지? 얘가 이상한, 얘 왜 이래 또. 다시. 네. 오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가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얼핏 얘기했듯이 0법칙이라는 건 원래 1법칙과 2법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논리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숫자를 밀어가지고 1, 2, 3법칙으로 만들자니 좀 그래서 0법칙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립된 게 아니에요. 뉴턴 1, 2, 3법칙처럼. 그렇게 0법칙이 정립이 되고, 결국 그럼 온도가 뭐냐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조작적 정의, 이론적 정의 등이 나오게 됩니다. 조작적 정의란 우리가 조작해서 뭔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한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이건 바로 온도계로 측정하는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냥 측정하는 거야. 이걸로 측정한 거, 그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과학에서 측정이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측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현실에 발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은. 그걸 담보해 주는 게 뭐다? 이 측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의 조작적 정의, 온도계로 측정하는 양.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론적 정의는 뭐냐? 두 물체가 접촉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그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양을 온도다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부피라든가 입자의 이동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열적 상호작용, 역학적 상호작용과 확산적 상호작용을 제외한 하고 같아지게 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온도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제대로 된 이론 체계로 정의를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참고 삼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의 에너지가 변화할 때 당연히 부피와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거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어떤 개의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엔트로피라는 값의 변화율, 이 미분값이 0일 때 뭐다? 얘네들은 온도가 같다 혹은 열평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이 고립된 개 1과 2가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만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너지 1이 커지면 똑같은 크기로 2는 줄어들고 1이 작아지면 2는 커지겠죠?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쭉 식을 전개한 거죠. 여기 이 1인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2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1개의 에너지분의 엔트로피 변화량, 2개의 에너지 대 엔트로피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이때 얘네들은 열평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0을 만족하는 걸 토대로 해서 전개를 했더니 이 두 값이 같다, 변화율이 같다.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얘는 이게 열적 평형을 이루고 온도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너지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율이라는 건 온도로 연관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온도의 역수로 정의가 됩니다. 왜 역수냐면 1의 온도가 더 높고 2의 온도가 더 낮을 때 연력학 이 법칙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도록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면서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텐데 온도가 낮은 녀석이 엔트로피 변화가 더 커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 변화가 있을 때 엔트로피 변화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볼 때 이 변화율은 온도의 역수로 가야 이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된 것을 이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연결 짓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타당하겠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온도의 측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온도는 차고 뜨거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PV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온도라는 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 지어져서 이 P나 V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적으로는 온도계를 제작하고 온도계로 측정하는 그런 값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거 자체로는 물리적 의미가 없죠. 그냥 같게 나오네? 이만큼 값이 나오네? 이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연력학적 정의가 이론으로 뒷받침되지만 측정할 수 없죠. 우리가 분자 하나하나의 값을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은 할 수 있어도 그럼 어떤 개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측정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이론 기반을 제시해서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사정을 보면 뉴턴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더 깊은 쪽으로 가면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요.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온도 체계에서는 주로 켈빈이라는 온도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일단 얘는 물 3중점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험값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온도 체계다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을 이용한 온도의 측정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열이란 무엇이냐?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할 때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은 그런 상호작용 자체를 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 말고 다른 에너지 이동은 뭐가 있냐 라는 것은 이번에 끊고 이 열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역학 상호작용과 확산적 상호작용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량의 단위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 칼로리, 킬로칼로리인데 결국 당연히
에너지의 단위로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줄이라는 걸로 결국은 환산할 수 있다. 뭐 이런 환산량들은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간단하게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단위 변환이에요.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룰 때는 좀 칼로리보다는 결국은 줄이라는 단위 개념으로 가게 되죠. SI 단위 사용하면서. 그러면 이 열과 온도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연력학의 기본 밑바탕이 마련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연용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어떤 개가 있을 때 얘의 온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얼만큼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그것에 대한 관계 법칙이 이 연용량이라는 거죠. 얘가 온도 변화 델타 T를 가져왔을 때 Q만큼의 열 에너지를 줘요. 그에 대한 비례상수가 이 열용량이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1도의 온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 열량, 이걸 열용량이라고 한다. 다시 온도 변화와 열량에 대한 비례상수 값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용량과 비열은 결국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열용량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물체에 적용하는 개념에 가깝고요. 이제 물질 자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열이라고 하죠. 얘는 단위 질량을 1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온도 변화와 그 물질, 한 물질이어야겠죠. 보통 한 물질의 질량과 열량에 대한 비례상수. 이게 비열입니다. 보통 1kg을 사용하죠. 혹은 1g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열을 줬을 때 바로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상변화, 상전이, 상태 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고체에서 액체, 기체가 될 때의 상전화를 이야기하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수문열, 잠열이라고 합니다. 용이나 기와 같은 거죠. 이때는 온도 변화가 없이 이 작용하는 열량 혹은 방출되는 열량이 결국은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대한 항이 없어요. 그냥 그 물질의 양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과 이 상태 변화를 하는데 가해줘야 되는 열량의 비례상수가 보다 잠열, 수문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열의 흡수와 상태 변화를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듯이 고체에서 쭉 가열돼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이 열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온도는 일정하게 되고 또 상태 변화를 다 끝내고 나면 어때요? 다시 온도가 쭉 비례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열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급된 열량.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흡수 방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온도라는 것은 열 에너지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조작정의로는 열 에너지를 온도계로 측정한 양이다. 근본적으로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계된 양이다. 그리고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동하는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열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